탄수화물이 살이 찐다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알려지면서 탄수화물이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탄수화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류에겐 재앙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밥 같은 경우에 그래도 탄수화물이 조금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이 밥 안에 있는 전분이 몸에서 흡수가 조금 덜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좀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데요.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과학적으로요. 첫 번째,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보관을 좀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냉장고에 좀 넣어둔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있고 나서 조금 꺼내서 드시면 보통은 한 12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꺼내 드시면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밥을 드시게 되면 전분기가 줄어들어서 탄수화물의 에너지가 조금 덜 쓰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밥을 지을 때부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한 바퀴 두르는 정도로만 조금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두르게 되면 식물성 오일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분이 당화가 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조금 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전분들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을 높이는 거를 식초가 조금 방해를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방법은 전부 다 당분이 몸에 빨리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밥을 반 공기만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의 영향을 조금 줄이게 되는데, 이때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지 마세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서 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는 무기력, 그리고 탈모, 그리고 피부 이상, 그리고 장 소화기의 이상, 그리고 여성분들의 생리라든지 남성분들의 전립선 같은 그런 정상적인 생리활동 자체가 전부 다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무탄이라고 부르는 탄수화물을 없앤다든지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신진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하면 우울증에 집중력 저하까지 막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하지 마시고 일정량 이상의 탄수화물을 드셔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이 좋아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식사를 조금만 낮춰도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나쁘거나 면역이 안 좋거나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식사를 많이 줄여도 덜 빠지게 돼 있어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신진대사를 높게 만들어주면 식사량을 조금만 줄여도 살이 빠지고요. 식사량을 조금만 늘려도 살이 조금 붓게 되는 그런 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식사를 하실 때 결국 체중을 줄이는 것은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드시고요. 운동을 적게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줄이셔서 영양소 균형을 맞춰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간단하게 저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기왕이면 조금 더 기운이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하는 거죠. 저는 한의사니까 약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약초를 가지고 약차를 만들어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영양소가 충분한 것들을 이제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레몬 같은 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나 소금을 조금 넣어서 소금술을 먹거나 위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초를 살짝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디톡스 하거나 몸을 깨워서 몸에서 흡수돼 가지고 순환을 좋게 만들거나 몸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구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기도 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레몬수를 어떻게 먹냐 할 때 레몬을 깎아서 아니면 쭉 짜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아로마 오일 중에서 레몬 오일을 그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에서 두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레몬수를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방에서 영양이 좋은, 기운이 좋은 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음양탕이라는 게 있는데,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 위에 시원한 물을 받게 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물의 기운이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운이 섞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운을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몸 안의 기운도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몸이 냉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물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차가운 물을 먹어서 변을 이제 빼내주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아침을 조금 물로 깨울 때 기왕이면 내 몸을 조금 더 훨씬 더 해독을 하게 되고 정화할 수 있게 되고 신진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루틴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 식품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계란만 먹으면 내가 다 영양소 해결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런 식품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계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열심히 드셔주시면 되는데,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단백질이라는 것에 좀 꽂혀 있긴 하실 건데요. 이 단백질이 식물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계란만 아침에 혹은 하루 종일 주구장창 이렇게 드시다 보면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뭔가 물리게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맛있고 다양하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계란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계란만큼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이라든지 혹은 해초류 중에서 특히 김, 중량당 거의 소고기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견과류라든지, 그 외에도 곡식 중에서는 율무 같은 단백질이 정말 많은, 그 다음에 고사리,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라든지 혹은 권투라든지 뭐 UFC 같은 아주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 안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계란과 함께 다양하게 맛을 보시면 입맛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뇌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식욕이 저절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가 주의해야 될 음식으로는, 첫 번째, 당연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설탕,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저트 같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유, 유제품, 빵,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우유가 조금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유당불내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유가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몸에서 독소가 되겠죠? 우유로 만들어서 설탕을 넣게 되고 튀기게 되고 한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특히나 더 나쁜 작용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쁜 기름들입니다. 산화된 기름인데요. 산화된 기름 대부분이 튀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노출되게 되면 일단 산화가 일어나는데, 동물에 있는 기름은 그나마 덜 산화가 되지만 식물성 기름들은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시는 게 좋겠고, 네 번째, 음료수들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먹는 것 중에서는요, 물이랑 그 다음에 침출해서 마시는 차 외에는 대부분 다 그런 음료수는 정말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참 충격적이었던 게 100% 주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건강한 음료수라고 생각해서 먹었던 것들도 당분이 그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바깥에서 사 먹는 음료수들도 대부분 당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술이죠. 술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술 때문에 기운이 먼저 뻗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음식들은 다 그냥 살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일단 술은 가급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서 음식 드실 때 꼭 삼가 주시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